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와 TSG 호펜하임 간의 2024-25 시즌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가 상대하는 TSG 호펜하임은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7위를 차지하면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따낸 팀이긴 하지만 TSG 호펜하임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승 5무 9패라는 정말 최악의 성적으로 강등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호펜하임은 최근 공식전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라는 토트넘 하스퍼 못지않은 정말 엄청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아무리 최근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해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 잡아내야만 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현재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9위 자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16강 진출권인 8위권에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마냥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애매한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해야 할지 주말 리그 경기를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브랜던 오스틴 골키퍼, 페드로 포로,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로드리고 벤탄쿠르,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크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 선수까지 팀 스쿼드에 부상 선수만 무려 10명이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스쿼드가 얇아진 토트넘은 베스트 11은 어떻게든 꾸렸지만 벤치 명단은 전원 토트넘 하스퍼의 유소년 선수로 이루어진 굉장히 약화된 라인업으로 오늘 호펜하임과의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선발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TSG 호펜하임 또한 많은 부상 선수들이 발생을 했지만 핵심 공격수인 크라마리치 선수를 포함 최대한 주전급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나서는데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TSG 호펜하임을 상대로 원정에서 치러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세한 전력을 지닌 팀인 만큼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주도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했고, 경기 모멘텀 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가 호펜하임을 상대로 대부분의 경기 흐름을 가져갔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극초반부터 찬스를 만들면서 호펜하임의 골문을 위협했는데, 전반전 3분 페드로 포로 선수가 한 번에 내준 엄청난 롱패스를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받으면서 단독 찬스를 만들었고, 이것을 제임스 메디슨 선수가 정말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경기 시작부터 리드를 잡는 정말 순조로운 양상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패스를 제공했던 페드로 포로 선수는 이어진 상황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말았는데, 전반전 14분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손흥민 선수가 침투하는 페드로 포로 선수에게 완벽한 킬패스를 제공했지만 자신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던 페드로 포로 선수는 허무하게 골문 밖으로 슈팅을 날려버리면서 토트넘으로서는 리드를 늘릴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고 말았고, 손흥민 선수는 어시스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가 그만큼 좋았고,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에서의 폼도 이전 경기들보다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15분 순간적으로 라인을 깨부수는 침투를 보여준 뒤 백슛으로 수비를 제치고 슈팅을 한 것이 아쉽게도 골대를 크게 벗어나긴 했지만, 전반전 21분 제임스 메디슨 선수의 킬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 선수는 왼발 각도를 만들어서 슈팅을 시도했고, 이것이 굴절되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 하스퍼는 호펜하임과의 이번 경기 리드를 2골 차로 늘리는 데 성공.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리그에서는 두 번째 골, 시즌 통상 9호 골을 장렬시키는 정말 좋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손흥민 선수의 득점 장면은 물론 수비수를 맞고 굴절되어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토트넘 하스퍼 손흥민 선수에게 운도 다른 장면이긴 했지만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침투 움직임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었고, 손흥민 선수의 퍼스트 터치와 슈팅 타이밍 또한 호펜하임 수비가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퀄리티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에 대해 오늘 밤은 스퍼스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제임스 메디슨이 수비수 스탠리 은소키를 잡아내 손흥민에게 패스를 냈다, 이 한국인은 좋은 폼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행운을 얻었다, 그의 슈팅은 슬라이딩을 하는 레프트백 파벨 카데라백을 맞고 무력한 골키퍼 올리버 바우만을 넘어 멀리 떨어진 코너로 빠졌다, 스퍼스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제임스 메디슨이 수비수 2명 뒤로 끼어들어 멋진 공을 패스했고 손흥민은 약간의 행운을 얻었다. 토트넘 하스퍼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골이었다. 손흥민의 골로 경기는 진정되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운이 따르긴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BBC 해설위원들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후 전반전 중반부터는 호펜하임에게 주도골을 내주면서 수많은 슈팅 찬스를 내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슈팅 숫자가 7대12로 역전당할 정도로 전반전 중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찬스들을 호펜하임에게 내줬는데, 토트넘 하스퍼의 만년 서드 골키퍼인 브랜던 오스틴 골키퍼는 토트넘 하스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세이브를 여러 차례 해내면서 위기를 넘겼고, 토트넘의 수비수들도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진 못했지만
호펜하임 선수들이 슈팅을 시도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몸으로 슈팅을 막아내는 등 브랜던 오스틴 골키퍼와 수비수들의 집중력 있는 활약이 토트넘 하스퍼의 리드를 계속해서 지켜냈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은 그동안 너무나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는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막판에는 루카스 베리발 선수가 추가 득점을 터뜨릴 뻔도 했지만 올리버 바우만 골키퍼가 막아내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토트넘 하스퍼는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전반전을 2대0의 스코어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도 토트넘 하스퍼는 호펜하임에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여지없이 두드려 맞는 도무지 흐름을 뺏어오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였는데, 사실 빨리 경기를 끝내야 하는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주전 선수를 뺄 수 없게끔 만든다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힘든 경기 흐름이었는데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나마 10 경험이 많은 마이키 무어 선수를 히샬리송 선수와 교체시키면서 변화를 가져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 하스퍼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격진에 한 명 정도 바꿔주는 것은 그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토트넘 하스퍼는 호펜하임에게 한 골을 내주면서 2대1로 따라잡히는 실점을 내주면서 위기에 빠졌는데, 토트넘 하스퍼의 힘든 상황을 바꿔놓은 것은 역시나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76분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은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힘겹게 경기를 했던 상황에서 3대1로 달아나는 골을 터뜨렸고, 토트넘 하스퍼는 사실상 힘들 수도 있었던 이번 경기를 완벽하게 결정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이번 경기 내내 돋보이거나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올 때마다 완벽한 마무리로 토트넘 팀을 구해낸 것이 손흥민 선수였고, 토트넘 하스퍼는 결국 이번 호펜하임과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짓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2골을 장렬시키는 활약으로 평점 8점대 후반의 높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손흥민 선수에게 최근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들이 따라오면서 온갖 억가들이 따라왔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오랜 골 가뭄을 끊어내는 좋은 득점을 터뜨렸는데요. 하지만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선수들이 에너지 레벨이 바닥이 난 모습을 보였고,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하스퍼의 얇은 스쿼드 뎁스의 한계를 봤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의 경기였는데요.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를 하려면 결국 출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두터운 스쿼드 뎁스가 필수적이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 반드시 2명 정도는 영입을 성사시켜야만 남은 시즌에 기대를 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